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현 멘트입니다. 오늘이 기다리던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흐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약보합 권역에서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45% 정도 상승 중입니다. 기관 쪽에서 줄기차게 매도를 했었죠. 코스닥 시장. 오늘은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전날 매수보다는 매도 우였었죠. 외국인 여전히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후장까지는 조금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기일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 캔들 기준으로는 이 돛지형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에 크게 우려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만기일 이후에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우선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GS건설을 매수를 하셨네요. 35,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GS건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건설주들을 좀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죠? 38,000원대의 전고점 자리대를 저항대로 좀 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장기 박스 권역으로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박스 최하단이 24,0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대 중심선 자리대를 그어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약 한 31,000원 자리대 되겠네요. 31,000원 자리대가 요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인데 넘어섰다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 자리대가 지지라인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0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하단권역으로 다시 회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000원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별권역에 들어서 있다가 61선이 좀 깨지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절반 정도 되돌림이죠. 약 한 매수가 정도네요. 3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이버를 매수를 하셨어요. 78만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20%.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네이버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고점 자리대가 거의 한 80만원 정도예요. 최근에 상담을 좀 자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박스 권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80만원을 안착을 해주느냐 해주지 못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약 한 80만원을 살짝 넘어섰다가 지금 눌림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수급적인 부분들 좀 잠깐 볼게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와 주네요.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죠.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80만원 자리대를 넘어서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대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약 한 84만원에서 85만원 정도까지 되겠네요.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한 84만원, 83만원 이 자리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노려보시고요. 만약에 88만원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한 90만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1차, 2차 목표까지 좀 잡아두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는데 75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YB로드를 매수를 하셨어요. 1840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YB로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매수를 하셨어요. 자, YB로드는 제가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환율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2주 전이었었죠. 대구와 부산 가견에 갔을 때에도 YB로드 원화 강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노하우를 좀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거기에서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게 되면 적어도 20-3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우선 184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를 잘 하셨어요. 일단 매수를 잘 하셨는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신고가의 흐름이죠.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박스권 자리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위에 240주선이 약 한 2150원 자리대입니다. 일단 박스권역을 넘어가는 모습들, 즉 2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상승할 확률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종목은 익절가를 좀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40원에 30% 비중도 적당하니까요. 2000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종가상 그때는 절반 정도 좀 차익을 해 주시거나 전량 차익을 해 주시는 방법, 그 다음에 익절가를 서서히 좀 높여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000원을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좀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한 2,500원 정도까지는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한유아예. 대한유아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한 20% 되거든요. 20%요. 그리고 네. 6만 한 1,500원, 600원 정도 됩니다. 6만 1,600원으로 치게 잡아드릴게요.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단기로 좀 해도 좀 하고 다시 또 저점되면 살까 싶어요. 아, 단기적으로요? 예, 예. 아, 지금 이게 꼭 굳이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은데 한 번은 또 말수익이 나가지고 그냥 또 네. 매도를 못해서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좀 살까 싶어요. 자, 일단은 대한유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정예사단에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었어요. 예. 근데 하반기에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셨어요. 그죠? 예. 그럼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절반 정도만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끌고 가시되 조정을 받게 되면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잡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게 좀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우선 지금 7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죠. 예, 예. 그죠? 그럼 오늘 예. 자리대가 한번 매도를 해줄 만한 자리대예요. 네, 예. 오늘 단기적으로 그렇게 좀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6만 한 5천 원대 중반권역까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럼 그 자리대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오늘 예. 매도 타이밍이 슬슬 나오고 있을 때 좀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오늘 절반 정도만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좀 끌고 가시고요. 적어도 저는 이 8만 7천 원대 과거에 있었던 이 자리대 있죠? 예, 전 예. 요건 넘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조정을 예. 받게 됐을 때 6만 한 5천 원 정도 대 중반권역, 중초반권역 오게 되면 매도했던 거를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예.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유비벨록스요. 유비벨록스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6,650원, 비중은 60%입니다. 아, 비중은 60%세요?
네, 좀 많습니다. 네, 좀 많이 매수하셨어요.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근데 그게 앞으로 네. 얼마까지 올라가겠으며 그 현재 회사 상태는 어떤지 네. 이제 그 차트도 한번 보고 싶고 네. 그런 말씀 올리십니다. 자, 일단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가 한번 볼게요. 네. 자, 우선 회사를 보니까 실적이 좀 줄었어요, 일단. 네. 작년 1분기 때는 11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분기는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단기 순이익은 적자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종목을 보니까 지금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올해 예상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작년에 약 한 4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올해 120억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 이상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하반기 때 실적이 조금 모여져 있네요. 모아져 있네요. 그러니까 언제요? 하반기 때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네. 지금 예상치가 조금 높게 잡혀 있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전망일 뿐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이는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우량한 기업입니다. 일단 회사에 네.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주가가 16,000원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16,650원에. 예,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3만 원대가 넘어갔던 이런 주가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 예. 근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빠질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실적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 유비밸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쭉 보시게 되면 스마트 카드나 IT 쪽,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들, 모바일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들인데 일단은 한 차례 움직임이 좀 나와줬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 비중은 좀 너무 많으세요. 일단 손절은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14,500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전화를 주시고 일단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역배열이니까. 예, 예.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정보가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GNC 에너지요. GNC 에너지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예. 말씀해 주세요. 예, 13,200원에 네. 20%. 20%요. 예, 예. GNC 에너지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 그냥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샀거든요. 13,200원에 추천을 해줬어요. 예. 아니, 아. 그 전에 보니까 많이 올라가고 그러길래 네. 샀는데, 한 번 또 14,000원 찍었는데, 그때 내가 바빠가지고, 네. 몸 팔고, 네. 계속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발전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이 환경이 지금 중국 쪽에서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환경이 좀 상당히 안 좋죠, 중국 쪽이. 예, 예. 그죠? 거기에 예. 따라서 이 환경 쪽의 정책에 따라서 투자를 많이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GNC 에너지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복병이 생겨났어요. 예. GNC 에너지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유무상증자를. 아, 예. 근데 이게 주주 배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모로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공모로 해도 공모 가격으로 좀 진행을 해요. 예. 공모 가격으로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를 보니까 11,000원짜리대를 깨지는 않아요, 지금.
예. 이 11,000원짜리대를 깨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 일단은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3,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단기적으로 혹시 보셨나요? 아니, 단기로 하는데, 예. 네.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못 팔고 있으니까 장기로 자연히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올해 하반기 때는 시장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보다는 예. 투자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종목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일단 하세요. 그러면 종목을 교체해라 말입니까? 아니요, 종목을 교체할 필요성은 일단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종가상 11,000원이 깨지게 되면 예.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쯤까지 가면 본전은 될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한 13,500원 정도? 13,000에서 13,500원 정도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예. 요때 됐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나오게 되면 가져가셔도 되는데 예. 거래량이 없이 이런 식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에서 매도를 일단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잠깐 이 기업을 보게 되면 잠깐 볼게요. 유무상증자가 언제 진행되는가 한번 볼게요. 유무상증자가 결정이 되는 6월 2일 날 결정을 했어요. 쭉 보시게 되면 일반 공모가 6월 하순경에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상장 예정일이 7월 초에 있으니까 아마도 이 7월 중순 자리 때는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 종목 이제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을 매수하셨어요. 31,000원에요.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한번 볼게요. 자, 삼성중공업을 보게 되면 삼성그룹주들은 참 잘 가는데 몇몇 종목만. 근데 삼성중공업은 참 못 가요. 그죠? 하락 추세 때. 그죠? 역배열의 하락 추세 때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밀려내려고 있고. 근데 다행인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추세 때가 진행이 됐었는데 다행인 건 이 저점 자리대를 지금 깨지는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26,000원 자리대를 깨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3만원 자리대를 안착해줘야 됩니다. 3만원을 안착해줘야 그 다음 자리대인 32,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1차적으로는 3만원, 2차적으로 32,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 26,400원인데 손절가를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저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전량은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해놓고 나서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혹시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손절은 조금 여유있게 한 25,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56,500원이네요. 56,500원에 30%네요. 자, 한국가스공사 한번 봅시다. 자, 한국가스공사를 보니까 56,500원짜리 매수하셨어요. 56,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포인트를 일단 잘 하셨어요. 자, 근데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오늘이죠. 오늘 한 번쯤은 덜어줄 구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락 N자형으로 밀려내려왔어요. 그죠? 이렇게 밀려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려내려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저점 만들어줬어요. 저점 만들었죠?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이 하락 N자형의 절반 되돌림 자리 때는 2차 목표가입니다. 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상하네. 자, 이렇게 62,000원 자리 때가 2차 목표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이 하락, 이 마디의 절반이거든요.
이 마디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리다 6만 원입니다. 오늘 1차적으로 단기 1차 저항 자리대로 진입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셨다라면 일단 30%니까 10%만 정리를 하시고 뭐 6만 2천 원 정도 올랐을 때 또 10% 정리를 하시든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박스권역입니다. 여전히 박스권역 이렇게요. 7만 원 그리고 하단은 5만 원대 초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한번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게 안랩요. 안랩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5만 500원요. 5만 500원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거는 다 이제 정리하고 네. 지금 요거 남아있는 거만 안랩인데 100%거든요. 다른 거는 정리해가지고 다 이거 사셨네요. 예, 현금으로 아니요. 현금은 이제 다 뺐어요. 빼고. 네. 이거 안랩만 지금 있는데 100%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지금 안랩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 종목들 다 예. 매도해서 현금 갖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아니요, 현금도 빼고 지금 주식을 네. 안 하려고요. 아, 주식을 안 하시려고요? 예, 그리고 빼고 지금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 자, 안랩 왜 사셨어요? 안랩 그때는 또 방송도 보고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선거철 되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아, 선거철이 네, 안철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건 몰랐어요. 네. 자, 일단 5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근데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실적이 네, 나오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일단. 실적 1분기 때 10억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네요, 일단. 네, 그죠? 근데 PBR이 3배예요. EPS가 그렇게 좀 늘어나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일단 고평가인데 회사는 우량합니다. 우량한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신저가예요. 신저가를 그리고 있는데 과거에 대선에 관련돼서 이 만원대, 2만원대 있던 주가가 17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가격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반등 났을 때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4만원도 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이거 아마도 4만원은 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예, 한 2만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신저가예요. 신저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반등을 노려서 좀 봐야 되는데 비중이 지금 100%시란 말이에요. 예, 예. 아, 이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44,000원 깨면 일단 절반 정리하세요, 일단. 44,000원요? 네, 44,000원 깨지면 절반 정리하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47,000원, 47,000원에서 한 48,000원 언저리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이. 네. 그때 다 매도하고서 나오세요. 네. 그렇게 하시는 전략이 좀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주식을 지금 상황에서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네. 조금 쉬셨다가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라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하반기 시장 좋을 겁니다. 아, 그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예요. 그죠?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만기일은 별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만기보다는요. 환율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환율이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0.2% 정도. 1017원 85전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망치가 작년 연말에 했던 올해 이 하단권역을 1,000원 정도로 좀 받아 잡았었는데 전부 다 950원에서 970원 정도 좀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는 원화 강세 수혜주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내수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을 올 하반기는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